조국 가족 다 나와라. 다음 주제인데 지금 청문회 일정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여당도 어제 합의했던 9월 2일, 3일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 받아들인다 했고요. 청와대에서도 법정 시한이 어겨지는 부분에서는 유감을 표명했지만 그래도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데 결국 관건은 지금 다툼이 벌어지는 부분은 증인 부분인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여야 간에 이 증인을 앞두고 또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한국당은요,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다 부르겠다 이런 태세입니다. 이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라든지 자녀, 모친, 동생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됐고요. 모두 합해서 87명을 부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요. 아니 그러면 온 가족을 불러서 모욕을 주겠다는 것인데 비정하고 비열한 정치다라고 하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저녁 늦게까지 우리 청문위원들로부터 취합한 정인의 숫자가 80명이 넘습니다. 일단 배우자부터 여러 가족 비리의 핵심에 있는 배우자부터 신청하고 그 의전원 교수들 또 의대 교수들 관련되는 분들 다 신청하겠습니다. 후보자의 딸, 동생, 어머니를 증인으로 불러서 무엇을 따지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리, 당략과 정쟁을 위해서 온 가족을 불러 모욕을 주겠다는 것이라면 비정한 정치, 비열한 정치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네,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청문회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청문회도 산 넘어 살인 것 같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 부분인데, 80여 명이 먼저 증인 신청했고, 아마 지금 좀 법사위가 열려서 지금 명단을 좀 추려내는 작업이 진행될 텐데, 어디까지 증인 출석이 가능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가족이 나온 전례가 없다. 그렇게 지금 민주당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맞는 사실입니까? 공직자 인사청문회에는 그 공직 후보자의 가족을 부른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국정농단 청문회도 아니고, 때문에 지금 한국당의 요구가 사실은 좀 과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채택은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이 합의할 리가 만무하다고 보고,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절충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가족을 부르지 않는 대신에 한국당에서 부르고 싶은 핵심적인 증인, 그걸 요구해서 그걸 맞바꾸는 형태든지 타협하는 형태든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저도 과거에 그 공직자 인사청문회도 해보고 다른 청문회도 해보면 사실은 증인한테 뭘 많이 물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공직 후보자 당사자에게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가 밝히도록 하고, 또 그 과정에 허점이 있다면 다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게 핵심이어서 증인을 불러놓고 막상 별 질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여주기식 증인 채택을 할 게 아니라 정말 청문회의 의혹 규명에 필요한 핵심적인 증인, 이것을 채택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한국당 주장도 조금 수긍할 만한 부분이 지금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의 중심에 또 가족들이 다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의 입으로 해명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으면 누가 납득이 하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려해도 있겠지만 핵심 증인 어떻게 출연할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공세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증인을 다수 많은 사람을 부르겠다. 그래서 증인을 많이 부르는 게 청문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핵심 관계자, 특히 우리나라의 여당의 주장도 있습니다만 가족을 전체 불러서 모욕 주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감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증인을 부르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 가족 직접 안 나오더라도 예를 들면 딸 문제를 딸을 꼭 불러야 된다 아닌다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관련됐다면 학교의 교수나 장학금 준 교수나 그다음에 낙제를 줬던 교수나 이런 그 관련자들을 좀 불러서 확인을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이 증인 문제를 가지고 가족 모욕 주기 또는 가족 청문회 이런 식의 그 네이밍이 붙여지니까 이름이 붙여지는 것 자체가 야당한테 좋을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득점을 많이 했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가족을 불러서 이제 모욕을 주다 보면은
오히려 뜻하지 않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청문회를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후보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과연 그 소위 수미가 일치하느냐, 일관성이 있느냐, 그리고 소명을 할 때 거짓말이 있었는가의 여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소위 이제 핀포인트라 해서 찝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청문위원들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국 후보의 경우는 국민 청문회를 요구했을 정도로 자기가 뭔가 소명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말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창으로서 공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적인 궁금증, 그리고 의혹,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 야당이 얼마만큼 그 예리하게 예봉을 피해 나갈 수 없도록 그 하느냐, 이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80몇 명이나 증인을 불렀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치 공세라는 오해를 받기 참 쉽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되고요. 지금 상황은 그 조국 후보가 굉장히 수세에 몰린 것 같은데 이 정치판이 지금부터 향후 일주일 그리고 청문회가 있는 동안에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그 예측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자격 없는 후보라는 확신이 든다면 준비도 좀 야당 의원들이 철저하게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을 다 추려서 선택을 하더라도, 확정을 하더라도 지금 이 증인 출석 요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5일 전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청문 일정 상당히 팍팍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일 날짜까지 될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제가 청문회 봤을 때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습니까? 뭐 해외 세미나도 있고 기존에 있던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 그런 것도 많아서 여야가 합의한 증인이 얼마나 청문회장에 나올지 그 부분도 미지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5일 전에 출석을 요구해야 돼서 사실 시간상으로 보면 오늘 정도에는 증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내일 이제 증인 송달도 보내고 또 불출석 사유서 받고 할 시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중에는 아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보통 청문회를 이틀 하게 되면은 둘째 날 이 증인 신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둘째 날 오전 정도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뭐 시간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또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뭐 그걸 수용하겠지만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또 여야 합의로 고발도 하고 이런 전례들도 있어서 이 문제도 간단치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야가 합의하에서 증인들을 증인들을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그 증인들이 모두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안 나와도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뭐 법적인 강제 사항이 없지만 증인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강제성이 따르기 때문에 불출석 증인을 어떻게 할 건가를 둘러싸고도 여야 간에 아마 상당한 이견이나 진통이 이후에 청문회 전후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럴 뿐만 아니라 본인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미 해외로 출장 가버리면 아무리 합의를 해도 부를 재주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증인을 가지고 지금 삿바싸움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왕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지금 그 핵심 증인을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외국을 갔거나 잠적했거나 연락이 잘 안 되는 그런 의혹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후보 당사자한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얼마만큼 예리하고 준비된 그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하느냐고요. 그다음에 이 증인 문제를 가지고 너무 길게 싸움을 하거나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일 전에 그 출석 요구서 도착을 해야 되는데 3일날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일 모레까지는 그 도착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합의 안 하면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빨리빨리 처리해 나가는, 그러니까 뭔가 해결 지점을 보이는 여야가 좀, 뭔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 합의를 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청문회가 이미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증인을 부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딱 있단 말이죠. 거기서 꼭 불러야 될 부분들을 야당이 추려내고 그걸 합의를 보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이틀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그 후보자 당사자에 대한 그 예리한 질문, 그 청문회 스타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청문회 할 때 17번을 똑같은 걸 물어보기도 하고 그 여러 다양한 방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실이 있는 청문회가 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 출석도 중요하지만 또 자료 제출도 중요합니다. 그 근거를 갖고 또 질문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야당에서 벌써 이런 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청문회 기간 동안에는 동문서답이나 하고 자료 제출은 거부하고 야당에 대한 조롱과 공격이나 일삼다가 형식적으로 정해진 시간만 채우면 청문회를 종료하고 이미 찍어둔 임명장 받으러 갈 것이다. 대충 욕이나 먹고 뭉개자는 생각 일찌감치 버리십시오. 네, 지금 이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많은 뭐 해명서로 내고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그 지금 법사위원들한테 요구하는 자료를 잘 주지 않는다 이런 불만이 있는데 똑같은 부분이 어제 박 의원님 뭐 정의당 어제 청문단 준비단 와서 의혹 해명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해명 자료를 같이 달라 했는데 한국당은 못 받았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해명 받아보니까 아마 법사위 청문위원들에게 준 자료는 저희 어제 법무부 청문준비단에서 저희에게 가져왔던 자료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많은 자료를 제출했을 겁니다. 저희는 법사위원이 없어서 그 자료 그 요구권이 없고 다만 저희가 질의서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 그에 대한 첨부 자료를 몇 가지 가져왔는데 국회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은 받아보지 못한 자료를 저희가 전혀 받아보지는 않았고요. 좀 전에 이제 한국당의 그런 말씀은 사실은 뭐 조국 후보자를 향해서 할 얘기가 아니고 한국당의 창이 그만큼 날카로우면 되는 겁니다. 아니 인사청문회 나서는 후보자는 누구든지 어쨌든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또 방패를 두텁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이제 욕먹고 대충 넘길 생각 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욕을 먹더라도 어쨌든 청문회를 잘 넘기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뚫을 만큼의 날카로운 창이 한국당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저렇게 엎어놓을 문제가 아니라 한국당 스스로 날카로운 창을 벼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뭐 이렇게 자료 받아보셨는데 어떻게 좀 내실 있는 자료였습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그냥 동일하다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언론에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서 법무부 인사청문 준비단이 해명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자료였고요. 때문에 어제 자리만으로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좀 보기가 어렵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사청문위원이 없는 관계로 일정한 강제성을 띠기도 어려웠습니다. 당사자가 나온 자리도 아니었고 때문에 추가적인 소명도 필요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될 부분도 저희가 어제 그 법무부 청문준비단을 만나보고 나서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도 잡혔고 이제 곧 증인들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